네, 안녕하세요. 중수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, 이제 2차 전지는 뭐 항상 좀 강했으니까 2차 전지 좀 그렇다 치는데, 5G가 좀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좀 했죠.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,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차트가 좋은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, 이제 좀 넓게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1선 경기선이라고 하죠. 그래서 경기선보다 아래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121선에 맞으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저항이 돼가지고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여기서도 한번 좀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고,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는데, 이제 그 121선이 더 이상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의 영역으로 좀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2019년 12월 5일에도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, 그리고 예전에 그 우한폐렴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2월 3일날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었을 때가 이 1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랐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이 121선에 한번 올라탄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.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와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 121선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전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었을 때도 2016년 12월 달에도 121선을 한번 넘은 이후에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넘게 계속 상승을 했죠. 121선 위에서 계속 이제 놀다가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121선을 한번 깨고 그 다음에서 이제 120을 또 깨고 이제 거기가 저항선이 된 이후에는 1년 넘게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었는데,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9년 10월 달에 121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수가 아주 뭐 2000을 깨고 1900대로 가는 그런 어떤 대폭락의 상황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2250선이 예전에도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했고 이제 세 번 실패했는데,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런 저항이 만들어진 자리를 언제 돌파할지는 아무도 모르죠.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, 한두 번 정도는 좀 다시 실패하고 저점을 좀 높이면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, 물론 당연히 현금 비중은 있어야겠죠. 혹시 모르는 그런 악재를 대비해서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원래 760대가 코스피의 2500선인데 아무래도 바이오가 그 2019년에 굉장히 약세였기 때문에 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그 먹을 것들이 많다,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제 개인은 거래소 코스피는 좀 팔았고 코스닥은 조금 샀죠. 외국인은 피는 좀 팔았고 코스닥은 좀 샀고,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는 매매 동향은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,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한 1.5배 정도는 많은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뭐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 대비해가지고 반도체는 여전히 약간 약세인 모습을 좀 보였죠.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생각이 이게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, 지금 저의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조금은 맞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, 여기서 만약에 좀 조정이 한 10에서 10%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5에서 한 10%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이제 좋은 또 매수 자리가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시세를 좀 내고 있어요. 미국에서 테슬라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도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많이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, 제가 사실 2020년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될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, 안타깝게 제가 이제 큰 비중을 싣거나 아주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지는 못했어요. 근데 사실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가 2월 3일 날 엄청난 공시가 떴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때 이후에 매수를 했어도 사실 한 20% 넘는 그런 상승률 먹을 수 있었을 텐데,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하고,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공시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조금 늦게라도 어떤 추세 매매 관점에서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.
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후회를 뭐 많이 하거나 지금 종목들을 다 팔고 2차 전지로 넘어가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도 사실 지금에서야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지, 이런 구간에서, 그러니까 삼성 SDI 기준으로 20만 원대 초반이었을 때도 이 SDI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향후 모멘텀은 그대로 이제 존재를 했었을 거예요. 근데 이때 매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물론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게 돼서 한 5%에서 10%는 먹을 수 있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어떤 40%, 50%그 정도의 큰 금액을 가지고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저는 뭐 섣불리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오를, 그러니까 3달 뒤나 4달 뒤에 앞으로 크게 오를 종목들을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5G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고, 예전에 제가 그 RF텍이랑 그 HFR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결과적으로 보면은 HFR이 훨씬 지금 오늘도 11%나 오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줬죠. 그러니까 RF텍도 물론 3%대 상승을 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상승을 했는데, RF텍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PER이 조금 더 좋아 보여서 RF텍을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선택이 됐죠. 근데 이렇게 이제 선택이 약간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이 종목이 좀 덜 올랐는지, 혹은 이제 나중에 더 오를지,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5G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조급해 하실 수도 있고, 그 기다림이 싫고 이제 다른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근데 저의 아이디어는 정말 딱 하나예요. 2020년에 최소한 그 어떤 종목들의 매출이 60%, 50% 이상 상승을 하는데 지금 비이성적으로 하락을 하거나, 예를 들어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그 이노알스 기준으로 33,000원에서 29,000원까지 떨어졌죠. 근데 이 매출 구성이 중국 쪽이랑은 사실 전혀 관련이 없고, 어떤 중국의 우한 폐렴이 퍼져서 5G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, 이런 하락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9,000원에서 35,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% 넘는, 한 15%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, 이런 어떤 멘탈 근육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도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이제 떠나셔야죠. 그래서 그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이 종목을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계속 홀딩을 할 수 있게 해주고, 그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깊게 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 수익률과 수익금을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에 와서야 2차전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2차전지를 얘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, 사실 이렇게 오르기 전에 지금 차트만 봐서, 그러니까 6만원대, 4만원대 이럴 때 이제 2차전지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지금의 수익을, 정말 진정한 수익의 결실을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은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따라서 사야지가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떻게 올랐고 왜 올랐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 종목을 샀더라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 섹터를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섹터가 5G가 될지 바이오가 될지 OLED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. 그리고 언제 그 사이클이 올지 시기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,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현금이 적당히 그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의 하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런 멘탈 관리라든가 원칙들이 잘 정해진 사람들은 다른 종목이 오를 때 비교하거나 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본인의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
주식 투자를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상승하는 거를 막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메뚜기 같은 투자자가 되기보다는 진득하게 기다려서 큰 비중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